안녕하세요. 시작은 간호사 시간의 모니입니다. 저는 IT 회사에서 마케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작은 간호사 시간의 함작가입니다. 저는 작가, 프리랜서, 그리고 전 간호사입니다. 소개가 조금 달라졌죠? 네, 뭐가 달라졌죠? 네. 회사원이 빠졌는데, 왜 빠졌을까요? 네, 얼마 전에 또 퇴사를 해서 회사원은 아닌 상태라서 빼봤는데, 좀 새로운 소식이 있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째 퇴사죠? 아직 3번째밖에 안 돼요. 아직 더 많이 퇴사를 해도 되실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네, 오늘은 이전부터 꼭 한번 다루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함 작가님의 책, 차에 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줄여서 차치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드디어 이 에피소드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나면 제가 함작가인 이유가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저의 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차치생의 애독자로서 기대가 됩니다. 그럼 공지 먼저 듣고 시작해 볼까요? 시작은 간호사 시간은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시간은 팟빵, 아이폰 팟캐스트,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은 간호사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팟캐스트 비하인드 스토리 및 방송 공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헬로시간 HELLOSIGAN @gmail.com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간호사 공감 스토리, 탈간호 관련 궁금증, 그 밖의 각종 고민 사연 등 모든 이야기를 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하트 날려주시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은 함 작가님의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도 간간히 이야기해드리긴 했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함 작가님 책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간호사 에세이를 작년 12월에 출간을 했는데요. 제목은 말씀드렸듯이 차에 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입니다. 아마 간호사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거의 모두 공감하실 제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간호사를 하면서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 생각했던 것들을 담았고 네이버 검색하시면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책 소개 드리면서 독립출판 과정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책을 내고 싶은 사람은 많잖아요. 저만 해도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내 책 내기인데 책을 낸다는 것 자체가 되게 무시무시하게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에 함 작가님께서 책을 출간하셨다고 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처음에 책 출간을 계획하고 집필을 시작하셨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한 가지 좀 특이했다면 특이한 게 어릴 때부터 클럽 액티비티? 초중고 활동을 전부 다 문예부를 했었어요. 저 이거 쓰신 거 보고 CA를 너무 오랜만에 들어봐서 요즘에 CA 있나요? 잘 모르죠. 네, CA를 문예부를 네. 했다. 그래서 자이든 타이든 혹은 다른 의도가 섞였든 결과적으로 글 쓰는 거를 좀 억지로라도 많이 접하게 됐는데 그게 아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글을 쓰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너무 멋있고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글쓰기 모임을 참여하게 됐는데 매주 단편을 좀 쓰다가 장편을 쓰고 싶은 마음에 장편 글 쓰는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됐고 거기서 온라인으로 매일 자신이 정한 일정 분량을 써야 하는 프로젝트를 한 3달 동안 했었어요. 그때 좀 계획을 하고 글을 좀 맘잡고 썼던 것 같아요. 저도 글을 취미로 쓰지만 꾸준히 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긴 호흡으로 3달 동안 일정 분량을 쓴다라고 하셨는데 보람은 있겠죠? 그런데 그만큼 힘드셨을 것 같아요. 꾸준히 잘 되셨나요? 안 그래도 저도 처음에 참여하면서 내가 이렇게 매일 쓸 수 있을까? 매일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회사 일하면서. 그래서 주제를 조금 내가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걸로 해야겠다. 원래는 제가 책을 만든다 하면 소설을 쓰고 싶었는데 갑자기 막 뭐 플롯 구상하고 막 스토리 만들고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에세이를 써야겠다. 근데 그냥 에세이라고 해도 왜 일상, 되게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당장 매일매일 일정 분량을 쓰려면 좀 긴 호흡으로 많은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했는데 딱 간호사 했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때가 퇴사한 지 1년이 안 됐을 때라서 병원 얘기 나오면 아직도 막 울분에 차 있던 불쑥불쑥 화나고 그런 때여서 그때 얘기를 한번 써봐야겠다. 그래서 어쨌든 뭔가 좀 정해진 것 같은데 꾸준히 쓸 수 있을까? 저도 고민했는데 또 생각보다 쓸 얘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려다가도 맞다 이거 써놔야 되는데 다시 써놓고 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다들 뭐 일 끝나면 할 말 되게 많으시잖아요. 저는 그냥 그걸 글로 옮긴 거예요. 맞아요. 아무래도 병원에서 일하고 또 특히 병원에서 사회초년생 시절을 겪으신 분들은 또 특별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함 작가님께 여쭤봤을 때 목차를 10분 만에 쓰셨다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이게 진짠가요? 약간 MSG가 네.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양념을 좀 쳤고 약간 과장해서 10분인데 진짜 좀 빨리 쓰긴 했어요. 그때 미리 개요를 한번 짜봐야겠다 해서 목차를 쓰기 시작했는데 진짜 제가 생각해도 너무 빨리 쓴 거예요. 그때 느낀 게 진짜 할 말 많았구나. 처음에 작성한 목차는 지금보다 더 과격했어요. 정말 좀 많이 이렇게 보자마자 뭔지 딱 알 수 있는 간호사들의 용어가 그대로 들어가 있고 좀 과격했는데 목차 잘 뽑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완전 초안일 때 네. 잘 썼다. 네. 이게 딱 직관적이고 자극적이면 읽어보고 그쵸. 싶잖아요. 맞아요. 그걸 노렸었는데 많이 수정됐습니다. 이게 좀 딜레마예요. 그니까요. 이 차에 치였으면 좋겠다라는 책 제목도 참 인상이 깊은데 목차도 그에 못지않게 흥미롭거든요. 책은 프롤로그, 에필로그, 그리고 3가지 대분류 목차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목차만 대충 봐도 무슨 얘기를 할지 감이 와요. 잠깐 읽어드리면 그들의 이름은 모두 선생님. 어느 날 그렇게 환자가 되었다. 걔 뭐하고 지내? 이렇게 3가지인데요. 각각의 목차가 이렇게 지어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게 에세이는 사실 순서 없이 에피소드 형식으로 나열하는 경우도 꽤 많은데요. 저는 간호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읽고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호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막상 간호사에 대해 설명하는 목차를 좀 써보자 해서 썼더니 이제 환자 이야기가 아무래도 우리끼리 하는 얘기는 대부분이니까 그것도 써야겠고 퇴사를 했으니까 그 이야기도 연장선상에서 써야 될 것 같아서 간호사 얘기, 환자 얘기, 뭐 퇴사 후 얘기 이렇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목차 제목으로 저렇게 됐네요. 목차가 되게 개연성이 있게 유기적으로 연결된다고 해야 되나? 감사합니다.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차 얘기를 했는데 저는 글도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공감도 많이 됐고 함 작가님이 막 병원 들어가고 방황하는 이야기 그리고 병원 다니면서 큰 영향을 받았던 환자들 이야기 뭐 그런 에피소드들 그리고 병원에서 이해가지 않는 그런 병원에 굴러가는 그런 시스템이나 것들 그리고 퇴사를 결심을 하고 그리고 퇴사 이후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저랑 비슷한 결도 있고 해서 몰입해서 되게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글 칭찬해주는 거는 들어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니까요. 그래서 모든 글이 좋고 재밌게 읽었는데 그중에 이번 팟캐스트에서 소개하고 싶은 것을 2가지를 딱 뽑아왔어요. 하나는 교수님의 큰 그림은 비루한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면허 있으면 여기 떨어져도 다시 일할 수 있겠네요? 이 2가지예요. 진짜 재밌는 게 보시는 독자분들마다 인상 깊은 부분이 다르잖아요. 저도 일반적인 독자라서 뭐 독자마다
느껴지는 게 다르다는 걸 아는데도 제가 쓴 글이 그 대상이 되는 게 정말 신기하고 특별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함 작가님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독자 반응을 많이 들으셨는데 네. 좀 기억나는 독자 반응이 있나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뽑았는데 네. 뭐 생각지도 못했던 반응이 있었다던가. 제가 간호사 얘기, 환자 얘기, 퇴사 후 얘기를 썼잖아요. 퇴사하신 분들은 확실히 모닝님처럼 세 번째 목차 내용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서 저도 이랬다. 그래서 공감된다. 그랬는데 사실 대부분의 독자분들이 간호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렇죠. 이 첫 번째 대목차에서 좀 차에 치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라든지 초반부에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됐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 병원에서 일하면서의 그 힘든 네. 그런 것들에 대해 공감을 많이 하셨다는 거죠. 네. 신규 선생님들이 많이 보셨나요? 신규 선생님들이 많이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따로 안 주신 걸 수도 있는데 저한테 연락 주신 분들은 3년차 다 이상이셨고 아니면 10년차 이상이신 분들도 옛날 생각난다. 그러면은 확실히 초반이 되게 공감 많이 되고 울림이 있는 이야기였나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교수님의 큰 그림은 비루한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를 재밌게 읽은 글로 뽑았는데 이 이야기는 이제 제목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중환자실 간호사로서 일하면서 느끼는 현실적인 한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쓰신 글이거든요. 중환자실은 말 그대로 아주 중환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아픈 환자를 뭐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서 그냥 지켜보는 게 그 치료 방법일 네. 때도 있어요. 옵저베이션.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느끼는 그런 혼란 이런 것들이 잘 느껴졌고 그러면서 제가 기억이 났던 게 처음에도 이 책을 한번 읽었지만 지금 더 함 작가님이랑 얘기 많이 하고 친해지고 나서 또 읽으니까 느껴지는 게 함 작가님이 병원을 그만둔 이유 중 하나가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환자들의 죽음이 익숙해지지 않고 항상 이게 너무 크게 남아서 많이 힘들었다라고 하셨는데 평소에 얘기하다 보면 함 작가님이 공감 능력이 되게 뛰어난 사람이라고 느꼈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자기도 막 울먹울먹 거리고 근데 그런 사람이 중환자실에서 일하려면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해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사실 간호사의 수만 따지고 보면 일반적으로 중환자실보다는 병동 선생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중환자실 특유의 이야기를 했을 때 공감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약간 걱정은 있었어요. 그래서 중환자실과 병동의 비슷한 점은 조금 더 비슷하게 쓰려고 하고 다른 점은 오히려 더 다르게 쓰면서도 자세하게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잘 공감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네. 사실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하신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뭔가 인간이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근데 그런 고민도 하셨군요. 이게 그런 이유가 제가 일부러 병동인 친구한테 초고를 쓴 걸 가지고 한번 부탁을 했었어요. 한번 봐달라. 저랑 다른 병원, 완전히 다른 종류의 병원에 있는 친구한테도 한번 맡기고 일반인, 완전히 간호사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 그리고 병동 친구, 중환자실 친구. 그래서 이렇게 네 분한테 감수를 조금 받았거든요. 나름 철저하게 준비를 했답니다. 근데 그때 그 병동 친구가 이건 병동에서도 해. 라든지 근데 이건 좀 내가 병동 간호사다 보니까 조금 그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게 어떤 거였어요? 뭔가 병동에서도 이거 해. 네가 중환자실에만 있어서 몰라서 그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글, 아까 말씀드렸던 면허 있으면 여기 떨어져도 다시 일할 수 있겠네요. 요거는 함 작가님께서 대학원 면접 봤을 때 이야기인데요. 네. 퇴사 후죠. 퇴사 그쵸. 후에 병원에 나와서 부품금을 안고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이제 대학원을 고심해서 선택을 하고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면접에서 맥 빠지게 그 교수님이 간호사라는 이전 히스토리에 꽂혀서 면접에서 자꾸 간호사 경력만 물어보고 뭐 업무 뭐 했는지 이런 것만 물어보고
심지어 이 얘기를 들으신 거잖아요. 그쵸. 면허 있으면 여기 떨어져도 다시 일할 수 있겠네요. 사실 저도 뭐 심심치 않게 듣는 말이어서 무슨 기분일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이런 워딩으로 많이 말을 하는데 좋겠다. 너는 그래도 보험 있잖아. 맞아요. 다시 병원 가도 되잖아. 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좋은 직업이었으면 굳이 때려치고 여기서 안 한다고 이러고 삽질을 하고 팟캐스트나 하고 이러고 있겠습니까? 맞아요. 아마 저희 시작은 간호사 팟캐스트 청취자분들 중에 그만두신 분들이면 다들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괜찮은 보험 하나 들어놓은 거는 인정하는 부분이긴 해요. 뭐 그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긴 한데 그 보험 어떻게든 안 쓰려고 아득바득 살고 있는 거니까요. 대학원 면접을 그렇게 겪었을 때는 진짜 마음도 아프고 혼란스럽고 막 그랬는데 이게 또 이렇게 에피소드로 쓰이게 되니까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좋았던 부분 없으신가요? 뭐 사실 제 마음의 원탑은 이건데 하나 더 굳이 뽑자면 저는 제가 출연하는 병원독이 덜 빠진 삶 이 에피소드가 네. 참 좋습니다. 이 제목을 모니님이 지어주신 거나 다름없죠. 네. 저한테는 너무 큰 깨달음을 준 말이어서 책에는 진짜 꼭 넣었어야 했는데 되게 재밌는 게 그 부분 쓰고 얼마 안 돼서 모니님을 알게 됐다는 거. 실제로 만났다는 네. 거예요? 그때 제가 이걸 초안을 마무리한 게 7월 말인데 저희가 9월쯤? 그쯤 8, 9월? 9월이었었던 것 같아. 진짜 인생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 글이 불렀나? 나를 불렀나? 차치생은 독립출판으로 펴내셨잖아요. 네. 이번에는 그래서 독립출판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독립출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참 많은데 이게 어느 순간 약간 대세 같은 것이 됐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제 주변에서 진짜 이거를 독립출판을 해서 책을 묶어내신 분은 함 작가님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먼저 책 한 권을 쓰고 서점에 입고시키기까지 그 총 과정이 얼마나 걸렸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타임라인처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했고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네. 저는 작년 2019년 4월 말부터 글을 쓰기 시작해서 초안을 7월 말까지 다 썼어요. 사실 초안이라고는 하지만 진짜 얼렁뚱땅 초안이어서 고칠 게 되게 많았는데 어쨌든 그렇게 3개월 동안 썼고 이후에 계속 퇴고를 하면서 10월부터 11월까지 텀블벅이라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펀딩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책 디자인과 교정 교열, 편집 디자인, 인쇄 작업을 다 동시에 했고요. 12월 중순에 출간을 했습니다. 출간 후에 독립 서점들의 입점을 신청을 메일 보내고 입고가 돼서 순차적으로 들어갔고 지금 2020년 4월 16일 기준 전국 20곳에 독립 서점에 입점해 있어요. 네. 그러니까 2019년 4월 말부터 책을 쓰기 시작해서 19년 12월 그 해 12월에 입고까지 완료하신 거잖아요. 네.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8개월 만에 책을 쓰고 편집하고 인쇄하고 서점 알아보고 입고까지 혼자서 다 하신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제가 쓰면서도 다른 작가님들 어떻게 쓰는지 엄청 검색해서 알아봤는데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초보들이 쓸 때는 1년 안에 끝내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은 흐지부지 하다가 못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타이밍이 글 쓰는 그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1년 아니라고 해도 3개월은 좀 빠르긴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얼렁뚱땅 초안이었다. 네. 거의 지금 있는 책에서 대목차 1, 2만 써놨고 3은 퇴고 과정에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무방한 정도였어요. 저도 읽으면서 좀 그게 놀랍긴 했거든요. 굉장히 마지막은 저 만나고 난 이후에 예를 네. 들면은 뭐 치앙마이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심지어 이거 팟캐스트 하자라고 얘기 나온 이후에 맞아요. 쓴 에피소드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따끈따끈한 책이었구나. 저 그럼요.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네, 어쨌든 3개월 동안 아까 말씀하신 프로젝트 하면서 맨날 글을 써서 책이 탄생을 했는데 네. 긴 호흡으로 글을 쓰려고 원래부터 생각은 했다고 했지만 뭐 프로젝트성이라고 하셨지? 책으로 묶을 거라는 얘기는 아직 해보신 적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책을 쓸 생각은 없었긴 해요. 뭔가 대단해 보이고 힘들 것 같고 그냥 나중에 죽기 전에 책 한 권 만드는 게 꿈이다. 이렇게 말만 하고 다녔었거든요. 제가 하는 말인데요. 근데 많은 분들의 약간 꿈이 책을 만드는 것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근데 그때 프로젝트성으로 한 글이 좀 쌓이고 분량이 많아지고 목차도 써놨고 그러니까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책 만드는 강의를 들었는데 한 편집자, 출판사 편집자님께서 출판사에 투고하거나 독립출판을 해볼 수 있다라고 방법을 좀 알려주셨고 제 글 한 꼭지 정도를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한번 봐주십사. 그랬더니 이게 좀 내용이 참신한 것 같다. 출판사에 투고하게 돼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의 이 솔직한 내용들이 편집될 수 있으니까 독립출판을 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좀 더 품이 들어도 괜찮다면 크라우드 펀딩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라고 추천을 또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편집자분이 추천을 해주셔서 또 바로 알아보시고 그대로 크라우드 펀딩 통해서 독립출판 하신 거죠. 네. 그냥 말을 잘 들었어요. 네. 그 사람이 짬이 있는데 뭐 맞는 말이겠지. 네, 맞아요. 어른 말 잘 들어야지를 간호사가 되고 깨달아가지고. 네. 크라우드 펀딩 참여해본 적도 없었는데 한번 해보자 싶어서 바로 찾아보고 사이트가 여러 군데 있는데 와디즈랑 텀블벅이라는 데가 좀 큰 편이에요. 가장 유명하죠. 네. 텀블벅이 저랑 좀 더 맞는 플랫폼인 것 같아서 선택을 하게 됐어요. 들으시면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크라우드 펀딩은 군중인 크라우드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펀딩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후원, 기부, 대출, 투자 등을 목적으로 이런 웹이나 모바일에서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받는 거를 말을 해요. 그리고 텀블벅은 그런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중에 하나고 사람들 사이에서 평가된 내용이긴 한데요. 주로 텀블벅은 개인적이고 감성적인 거 위주로 좀 프로젝트가 올라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좀 맞았던 것 같고 이 프로젝트는 아무나 올릴 수 있긴 한데 업로드 되기 전에 텀블벅 측에서 한번 확인을 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좀 알려주는 편이고요. 한번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상세 페이지에 보이는 모든 것을 창작자가 만드는 거예요. 완벽하게 100%.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드리자면 네이버 쇼핑 같은 데 들어가면 상세 페이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혼자 다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뭐 워딩 하나하나, 사진 하나하나 다 해야 되는 게 맞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목표 금액인데 후원자님들이 목표 금액에 넘게 후원을 해주셔야 최종 결제가 되고 상품이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만약에 목표 금액 달성이 안 되면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나고 결제도 안 되고 창작자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후원자님들이 뭘 받을 수도 없죠. 결제가 안 됐으니까. 네. 그래서 저도 함 작가님께서 펀딩 시작했다는 소식 듣고 후원해서 책을 선구매를 한 독자인데요. 감사합니다. 네. 제 책에 그래서 제 이름 있어요. 뒤에. 맞아요. 네. 제가 펀딩 기간 한 중반쯤에 후원을 하려고 들어갔었는데 그때 이미 100% 이상 달성을 했더라고요. 많은 분들께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펀딩도 성공적으로 끝났죠. 네. 진짜 기분 너무 좋았는데 펀딩을 성공하지 않았더라도 책을 만들긴 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랬다면 저는 엄청난 적자를 떠안고 책을 만들어야 했을 건데요. 저한테 204분이 해주셨거든요. 후원을. 진짜 너무 감사한 모니님도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후원해주신 그런 감사한 분들 덕분에 무사히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후원해주시니까
이게 펀딩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계속 부담이 막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계속 퇴고하고 책 표지랑 뭐 디자인이랑 교정 교열 계속 손보고 막 되게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 내용도 중요하지만 퇴고나 교정, 교율 이런 게 정말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에디터가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직업이 네, 하나의 그게 직업이. 전문가예요, 그분들은. 그쵸. 네, 어쨌든 그렇게 고생해서 완성된 책이 12월에 나왔는데 책 만드시는데 그럼 비용은 얼마나 드셨어요? 아마 비용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독립출판 치고는 좀 꽤 돈을 많이 들인 케이스예요. 저는 제 이름을 걸고 내는 첫 책인데 대충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독립출판하는 비용보다는 많이 좀 비싸게 들였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교정교열 80만 원, 표지랑 일러스트 디자인 50만 원, 내지 편집 디자인 100만 원, 인쇄 170만 원. 이렇게 총 4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보통은 교정교열도 안 하고 표지 및 일러스트도 작가가 직접 하고 아, 내지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한 230만 원이 더 들어갔다고 보셔도 욕심으로. 되는. 네, 맞아요. 진짜 책다운 책을 만들어야지. 음. 근데 이 와중에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어쨌든 최종 금액은 총 400 이렇게 되네요. 저는 독립출판물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는데 함 작가님 책 받고 생각보다 되게 마감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다행입니다. 네, 되게 공들인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들여서 만들었는데 좀 많이 팔렸나요? 이게 그 펀딩을 받긴 했는데 펀딩 금액으로 이게 다 충당이 된 것도 아니거든요. 텀블벅 수수료도 뭐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에서 굿즈 비용이 또 없어요. 텀블벅에서 아, 굿즈 비용은 또 따로 나간 거거든요. 굿즈가 그때 막 그 메모지랑 네, 거울이랑 네. 노트 그리고 뭐 위스키 파티 이런 게 있었는데 아, 그 금액은 또 포함이 안 돼서 400이기 때문에 제 순수한 저의 비용이 100에서 150 정도 더 들어가긴 했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결국 함 작가님의 인건비 있나요? 그런 거 없죠. 없는 거네요? 네, 그냥 정말 나의 책을 만들겠다. 맞아요. 욕심. 소소하게 팔리고 있어요, 지금. 막 엄청 유명해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이제 제로 베이스가 된 것 같은 느낌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출판사 사업자 등록까지 해서 중간에 의사소통 단계도 줄이고 마진을 좀 더 높이려고 했는데 구청이랑 세무서 가서 서류 업무 처리하고 서점에서 정산되면 계산서 발급까지 해야 되고 할 일들이 좀 많이 추가되긴 해요. 저랑은 잘 맞는 것 같아서 만약에 독립출판을 하고 싶으시거나 책을 만들고 싶은데 귀찮다 이러신 분들은 출판사 계약하시면 훨씬 편하기는 하실 거예요. 이게 사실 되게 귀찮은 것들이고 잘 모르면은 신고나 이런 거 뭐 빠뜨리면은 세금, 체납. 맞아요. 체납자 되는 거예요. 저 그거 이번에 해야 되는데 무서워요. 이게 장난이 아닌데 옆에서 제가 챙기는 거 보고 있으면은 제가 머리가 아픈데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함 작가님이 도움을 좀 주실 수도 있나요? 그럼요. 뭐 독립출판 과정에 궁금한 게 더 있으시면 시작은 간호사 이메일이나 저희 댓글 아무데나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생해서 책을 냈는데 그럼 책을 내고 나서 이런 점은 책 내기 전이랑 후랑 확실히 달라졌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있죠. 아무래도 누군가가 저한테 작가라고 불러주는 게 너무 엄청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작가가 되는 게 진짜 오래전부터 꿈이었고 뭔가 당장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멀리 있던 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저 스스로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 이름을 낸 책으로 작가라고 불리는 게 막 되게 감사하고 신기하고 행복해요. 작가라는 호칭을 좋아하신다니 많이 불러드려야겠어요. 네, 닉네임 정할 때 제가 지은 거 아니에요? 함 작가? 맞아요. 감사합니다. 잘 지었네요. 네.
그러면 작가로 불리는 것 말고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아까 얘기도 하셨지만 책 쓰고 나서 교정 교육도 보고 텀블벅 펀딩도 해봤고 뭐 사업자 등록도 하고 서점 입고 뭐 관리도 하시고 세금 계산서 발급도 하고 이게 어우, 책 하나를 만드는 거에 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셨을 것 같거든요. 네, 여러 가지 삶의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 같아요. 맞아요. 책 한 권을 냈다라고만 말하기에는 되게 많은 것이 달라지긴 했어요. 먼저 텀블벅 펀딩하면서 아, 나 스스로도 이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믿음과 자신감도 생겼고요. 좀 더불어서 후원해주신 분들에 대한 진짜 이 고마움이 이거 텀블벅 펀딩 해보신 분들끼리 얘기하면 진짜 다 아시더라고요. 진짜 한 명 한 명이 너무 막, 어떡해, 막 이러면서 진짜 내가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막 은혜를 갚자. 이런 마음도 가지게 됐고, 또 책을 읽고, 저는 이런 걸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후기를 정말로 감동을 받았다라고 인스타그램 DM으로도 주시고, 메일로도 주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냥 저 스스로 느끼고 생각했던 개인적인 내용을 풀어낸 게 누군가에게는 큰 공감이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게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뭐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조적인 것이라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고, 책을 내고 나서 생각지도 못하게 들어오는 제안들도 있어서 삶이 더 풍요롭고 좀 다채로워진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자존감이 되게 올라간 것 같아요. 네. 책도 한 권 냈는데 무얼 못하겠나. 좀 도전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자신감도 생기고 두려움이 없어졌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게 마음에 남아요. 그리고 북토크도 하셨잖아요. 네. 네. 북토크를 하시는 소감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 이 이야기도 좀 자세히 해주세요. 네. 이것도 예상치 못한 제안으로 북토크를 하게 됐는데 텀블벅 통해서 제안이 왔었고 아, 책 좀 소개드리고 책을 만든 뒷이야기 정말 솔직하게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랑 하고 오신 분들하고 좀 책 속에서 발췌한 주제들로 이야기도 나눴었는데요. 와주신 분들이 처음으로 저한테 작가님이라고 불러주신 분들이에요. 육성으로. 네. 어, 그때 그 감동도 엄청났고 저한테 엄청 집중해 주시고 진심으로 공감해 주시는 게 너무 보여서 벅찼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지금 또 갑자기 벅차시는 것 같은데. 네. 아, 회상. 사람이 이렇게 참 투명해서 네. 부끄럽네요. 네. 함작가라는 닉네임이 오늘따라 좀 잘 어울린다. 책 덕분에 제안받은 또 재밌는 일들이 더 있잖아요. 그쵸. 처음에는 책 입고를 제가 먼저 서점에 이메일로 드리고 거절도 당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역으로 서점들에서 입고를 해달라라는 제안이 들어오고 있어서 정말 기쁘고요. 그리고 한 스타트업에서 또 제안을 받아서 프리랜서 에세이스트로 활동을 곧 시작하려고도 하고 있어요. 또 서평 형식으로 유튜브 영상도 만들고 싶다는 제안도 받아서 정말 두근두근한 요즘입니다. 책이 있고 없고 이게 정말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이 또 잘 썼으니까 이런 기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저번에 벌써 2세 고민하고 계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더욱더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책 이야기를 넘어서 콘텐츠 제작의 관점에서 이 책을 좀 바라보려고 하는데 함 작가님과 제가 이야기할 때 콘텐츠라는 거 그리고 콘텐츠를 만든다는 거 이게 굉장히 화두에 많이 오르거든요. 저는 차치생이 함 작가님의 핵심 콘텐츠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콘텐츠 제작의 관점에서 함 작가님이 나만의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 관심이 많은 이유 이게 뭘까요? 저는 결국에는 어떤 목표를 두고 콘텐츠라는 방법으로 성과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성과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세상에 뭔가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데 방법이 콘텐츠가 되는 것 같고요. 더 알맞은 콘텐츠? 제가 더 재밌게 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성과는 사실 아직 잘 모르겠긴 하지만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직업이나 다른 일하고도 같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회사에서도 콘텐츠를 만드는데 다른 게 내가 만드는 나만의 콘텐츠는 목표나 성과가 그냥 단순하게 재미도 될 수 있다는 게 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이렇게 팟캐스트 하는 것도 콘텐츠잖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게 모니님이 팟캐스트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이 콘텐츠를 만들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유를 안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니님은 왜 콘텐츠를 만들고 계시나요? 질문을 듣고 저도 생각해보게 됐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콘텐츠 제작이라고 한다면 별거 없어요. 브런치에 비정기적으로 연재하는 거랑 이 팟캐스트 하는 것 정도고 나머지는 콘텐츠 소비자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저는 별거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함 작가님은 뭔가 성과로 연결을 시키고 나중에는 뭐 직업적으로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이게 재밌어서 하는 거고 표현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자아를 표출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게 글을 쓰거나 이렇게 녹음을 해서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하는 걸로 표출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마디로 뭐 하고 싶으니까 하는 네. 거고 두 번째로 얘기를 하자면 뭐 장기적으로 이게 내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아주 약간 염두에 두고 네. 해서 하고 있는데 뭐 혹시 모르죠. 제가 나중에 이런 뭐 글이나 팟캐스트 덕분에 강연도 하고 책도 내고 어디 불려다니면서 사인회도 하고 그렇게 되고 싶네요. 네. 그렇게 요즘 되실 거예요. 말씀해 주시죠. 너무 염치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말 하는 게 이거 다 편집 안 되고 들어갈 거예요. 이거 제가 편집하거든요. 네. 저는 모니님이 충분히 콘텐츠를 제작하실 더 많은, 더 좋은 콘텐츠 제작하실 능력이 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바쁘기도 하시고 그런 만드는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진짜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만들자라면 이 사람은 완벽하게 만들자 이런 것 같아서 막 푸시는 안 하고 있는데 우리 모니님 아무튼 이것저것 능력 많은 분이에요. 어필. 왜 내 어필을 당신이 어디에 하는 어필하지? 네, 우선 칭찬은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감사하고요. 팟캐스트도 그렇죠. 이게 글도 그렇고 팟캐스트도 그렇고 재미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걸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따로 생업이 있다 보니까 이 생업과 이런 취미로서의 콘텐츠 제작을 밸런싱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요즘에 많이 헤매고 있어요. 저는 좀 일정한 퀄리티로 예를 들면은 글도 좀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있었으면 좋겠고 팟캐스트도 어느 정도 들을 만한 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정기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생산을 하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요 생각보다. 원래는 되게 밸런스를 잘 잡고 싶다라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못할 것 같아요. 포기를 했고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팟캐스트는 이제 친구인 함 작가님이랑 같이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책임감도 있고 폐를 안 끼쳐야 되니까 좀 더 멘트 잡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어찌저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모니님이랑 함께해서 좋아요. 칭찬도 받고 고백도 받고 네. 함 작가님은 책 출간도 하셨고 뭐 콘텐츠도 만들고 지금도 이것저것 계속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책까지 쓸 수 있었던 건 어느 정도 자기의 뭔가 구심력이 있었다? 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팁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냥 기록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기록이 꼭 글이 아니더라도 끄적끄적한 그림이라든지 사진이 될 수도 있고 음악이나 그냥 흥얼거리는 거라도 그런 게 다 기록의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 상관없으니까 그냥 자기 자신을 좀 기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자신을 기록한다는 게 평소 일상이 될 수도 있고 특별한 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되게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다들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인지를 하지 못하고 흘려보내시는 걸 수도 있는데 그냥 자유롭게 휘갈긴다 라고 생각하고 뭐든 기록을 해보시고 쌓이다 보면 결국 여러분만의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록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주로 글을 쓰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글을 쓸까 이런 데 관심이 많거든요. 대통령의 글쓰기로 유명하신 강원국 작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글감은 우물과 같다. 그래서 때가 되면 적당히 비워줘야 새로운 물이 차오르듯이 새로운 글감이 차오른다. 적당히 퍼내지 않으면 그냥 말라버린다고 하셨거든요. 저도 그 말이 되게 인상 깊었고 공감이 됐는데 저도 글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글을 안 쓸 때는 생각이 고여 있는데 맞아요. 글을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이거를 계속 표출을 하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 또 한 페이지가 넘어가고 또 다른 생각이 쌓이고 그걸 또 표출을 하면 또 다른 생각이 쌓이고 그래서 생각이 되게 깊어진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메모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길 가다가 이런 날 있잖아요. A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게 B랑 연결되는 날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글감이 사실 생기는 거잖아요. 이거 좀 괜찮은데? 이러면은 써놓고 나중에 오늘은 진짜 브런치 글을 써야 돼. 이런 날. 아니면 저는 화요일마다 글을 쓰는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날 딱히 생각나는 게 없으면은 그런 메모장을 한번 쭉 봐요. 그러면 분명히 쓸만한 게 있어요. 이거는 꼭 제 얘기가 아니라 되게 유명한 그런 글쓰기 팁이잖아요. 뭐 다 아는 얘기 한번 해봤고요. 네. 그런데 이런 기록을 한다는 게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함 작가님이 책을 쓰셨으니까 함 작가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저 에세이 차에 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를 쓸 때처럼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극히 간호사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3년차 간호사예요. 빠져든다. 네. 근데 요즘 내 일상이 너무 지겹고 지루한 거예요. 간호사들 제일 많이 하는 말 있잖아요. 지겨워. 이런 거. 아무튼 그래서 왜 지겹고 지루한가 봤더니 맨날 똑같은 진단에 똑같은 매니지만 하는 환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지겨운데 지겹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 맨날 이러고 있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뭐 그랬다라고 글로 쓰실 수도 있고 그림으로 그냥 환자가 맨날 얼굴만 바뀌고 다 똑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려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상 툰을 그려서 유명해지신 분들도 뭐 SNS 보면 되게 많거든요. 그게 나한테는 지겹고 지루했던 일상이 누군가한테는 공감이 되고 콘텐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기록을 한 건데. 조금 관점 바꾸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게 제가 안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예요. 근데 환자들이 맨날 똑같은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환자, 저 환자, 뭐 나중에 몇십 년 뒤에 온 환자도. 이런 거 써볼 수 있겠죠. 뭐 암 환자들 이런 건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 제가 안병동에서 근무한 게 아니어서 저는 못 쓰는데 서점에 5조 5억 개 있는 책 아니에요? 나를 살린 생식 막 이런 거. 네. 그런 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알짜 팁이 있으면 이미 잘 알고 있는 분야니까 쓰는 것도 어렵지 않고 재밌으면서 정리도 되고 근데 또 사람들한테 도움도 되고 이게 나중에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돈만이 목적은 아니지만 작은 목표는 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저의 책 차에 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 에세이에 아니 지금 빵 터진 게 제가 대본에 차에 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게 제목인데 제가 대본에 차에 치였으면 좋겠다. 당황했어요. 분명히 저도 봤는데 방금 오케이 티를 안 내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터져버렸네요. 네. 제가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자꾸 시작은 간호사라고 그러고. 근데 시작은 간호사 맞아요. 시간. 네, 정신 차리고요. 그 와중에 실수를 하다니. 아무튼 저의 책인 여러분 차에 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거거든요. 네, 이 책의 제작 과정과 콘텐츠 제작자로서 저희 관점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문희님? 저도 나중에 책 한 권 내고 싶은 사람이라 너무 흥미롭게 들었고 사실 브런치를 시작했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브런치가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나의 책을 뭐 낼 수 있다. 그리고 맞아요. 출간 작가 홍보도 되게 많이 하고 혹시 나도? 라고 했는데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출판사에서 절대 연락을 올 것 같지가 않아서 이거 잘 드러나야겠다. 나도 출간을 하게 되면 독립출판을 할 것 같으니까 그럼요. 그런 정말 실제적인 관점에서 잘 들었고요. 함 작가님은 오늘 얘기하는 거 어떠셨어요? 네. 저는 제가 겪었던 내용으로 이렇게 한 에피소드를 꾸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어서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과연 청취자분들께 도움이 될까, 유용하실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생각이 많아서 책을 쓸 수 있었어요. 어쨌든 여러분만의 콘텐츠로 즐거움도 얻고 덤으로 불로소득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덕담인데 불로소득 네, 얻을 불로소득.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절대 불로소득이 아니잖아요. 지금 심지어 함 작가님 소득도 없잖아요. 네. 그냥 로밖에 없어요. 불로소득에서 갈 길이 너무 험난한 네. 것 같아요. 네, 마무리하면서 혹시 책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서 책 구할 수 있나요? 아까 현재 20곳의 독립서점에 입점해 있다고 했는데 서울뿐만이 아니라 부산, 전주, 강릉 이런 식으로 전국 곳곳에 입점해 있거든요. 다양하게 구하실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구매 가능하신데요. 자세한 구입처는 저희 팟캐스트 모든 채널의 소개글에 올려둘 예정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간호사 아니고 시작은 간호사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은 여러분의 탈임상 탈간호 탈병원을 지지합니다.